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당대표 이번으로 끝이 나야 되고 끝이 났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파 내에서는 살 길은 있지요. 다음에 뭐 저쪽에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김종인이처럼 요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요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정치공학자 하는 거지. 정치공학. 그거 외에는 우파에서는 끝났다 그래 보는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아, 국민이 싫다 하는데 뭐 하겠어요. 진심인 자들이 권력을 갖도록, 진심이 아닌 자들이, 코스프레 하는 자들이 권력을 갖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보세요. 코스프레에 국민들이 쏘으니까. 독일이 그랬잖아요. 히틀러한테 막 개별스에 코스프레에 다 넘어가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토요일 밤에 오래됐어요. 한 서너 달 됐나 그리 될 거예요. 지금부터 계산하면 이제는. 근데 토요일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일날인데 윤석열이가 나오더라고요. 윤석열이 또 주변에 측근들이 있고 이런데 저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윤석열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근데 가슴에 이 뜨거운 곳이 올라와서 이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하면서 막 은혜 받아서 기도할 때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윤석열이나 정치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 박근혜 때 그때 언제 안타까워서 기도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지만은 막 애글복글 하듯이 주님께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은 그래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슴을 사자처럼 용감하게 해가지고 이 나라의 공의를 옳고 그른 것을 공의를 세우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용감한 가슴 정의로운 가슴인데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강단 있게 깡다구 있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물러나지 않도록 용기가 없어가지고 물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대통령 되게 해달라. 하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강단 있게 말이죠. 자기가 불의를 보고 조국하고 싸울 때처럼 그렇게 법대로 말이죠. 법대로 날카롭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그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저는 뭐 생시에는 그렇게 정치인 위해서 박근혜 때는 좀 울어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희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박근혜도 박근혜 문제지만 또 나라 망할 것 같아가지고 위기의식에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하지만은 우리가 정치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이 좋아한다기보다 기대하다가 실망을 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잘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실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꿈에 그래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뭐 여러분들도 그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용감하게 말이죠.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부니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데가 행정부잖아요.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공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혹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기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꿈은 꾸지만은 실제로 꿈 깨고 나서도 기도를 많이 안 해, 솔직히. 한편으로 아이고 꿈 꿔서 되겠지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잘 돼가는 것 같으니까 막 위기의식이 사그러들지 않습니까? 막 이준석 이번에 사퇴할 때는 또 이제 막 이준석 사퇴죠. 이거는 이준석 사퇴. 이건 또 마음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탄핵 때도 지나고 뭐 문재인이 때도 지났는데 주주도 아닌 게 제갈량 행세까지 막 자기 위에 수가 높은 사람들이 한참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자기가 제갈량 행세를 하니까 참 썸따고 무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 안 되는 게 말이지 제갈량 행세를 하고 평론가는 딱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 자도치에 만족하고 살면 딱 맞는 인간인데 유시민이 매치로 분수를 넘는 말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고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꾸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떡 줄 사람 국민인데 유승민이가 떡을 줄 줄 알고 지금까지 했다가 이제 윤석열이가 떡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쏙 다 보였는데 쏘기도 못해 이제 막 그렇잖아요. 내 속 다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 술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유승민이 옛날에 박근혜 탄핵해가지고 은근슬쩍 자기가 혹시 대통령 될 거라는 기대를 했겠지. 안 그러면 내각제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제를 통해서 총리가 될 거라는 총리를 한번 해보겠다. 내각제 상에서 총리는 대통령 같은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이하고 둘이서 나눠먹기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요. 한편으로. 근데 그리 안 되잖아요. 역사라는 게. 지나고 보면 뻘짓거리잖아요. 우파에서 그렇게 욕먹고 말이죠. 덜 먹었죠 아직. 박근혜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더 우파는 욕을 해야 되고 유승민이 개에 대해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참고 있겠지만 우리는 뭐 전략을 모르니까 멍청하니까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멍청하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준석이는 그때부터 윤석열이를 디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유승민이 지지율을 초월할 때부터 아니면 유승민이의 그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서의 꿈을 윤석열이가 위협할 때부터 이준석이의 적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준석이가 윤석열이를 까고 할 일이 없다고. 서로 김종인이하고 홍준표처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검사하고 피고인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안철수하고 김종인이하고 사이 안 좋듯이만 스승과 제자 했다가 막 낸 스승이 많다고 한 몇백 명 된다고 안철수가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자존심이 상했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깠지 않습니까? 계속 디스하고 무시하고 말이지. 저거 해서 하면서 지가 적은지는 모르고 지가 정리되는지는 모르고 지금 지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파내에서 이번에 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는 그리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정리가 된 겁니다. 주유의 죽음처럼 제갈량한테 뭐 세대 얻어 터지고 나서 화병에 돋아가지고 유비 잡으러 갔다가 유비 형주입니까 거기가 잡으러 갔다가 지가 죽지 않습니까? 남이 죽인 것도 아니라 병 걸려서 죽었어요. 제갈량이 그 기지에 모직이니까 지 화병에 지가 죽었다고요. 그 젊은 나이. 천하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더 잘난 놈이 있네. 근데 주유는 참을만 한데 제갈량이 더 나이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기생류 하생양이라 하면은 주유가 먼저 태어났죠. 하생양 어찌하여 제갈량을 태어나게 했는가. 이 나이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민증 까볼 수도 없고 주유하고 제갈량하고 만났을 때 나이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 그때 적벽대전할 때 만났거든요. 그 전에 만났습니까? 어쨌든 적벽대전할 때 만났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유가 나이가 많나요? 그래야 이 말이 맞는데 기생류 하생양 그렇잖아요. 주유가 이미 있지 않을까 세상에 있는데 물론 그 엄밀하게 그렇게 안 따져도 되는데 의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 나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준석의 심리를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쪽에 줄을 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라도 시한폭탄이죠. 김종인이까지 시한폭탄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내하고 색깔 같은 사람만 함께 해가지고는 정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좀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깔려 있어야 된다. 근데 이준석에게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번에 이 사고 치는 거 보세요. 자기 정치하겠다고 막 눈앞에 그것만 생각하고 급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안티가 자기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유승민이 이만큼 안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참고 있겠지 다들.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뭐 성질이 들어보니까 안 참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하수죠, 하수. 천하의 하수가 이런 하수도 없는 거예요. 주유가 유비를 오나라에 묶어두려고 그 결혼 술수까지 쓰잖아요. 송건입니까? 그 동생입니까? 여동생 그 유비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가짜 결혼하려고 했는데 뭐 제갈량이 알고 눈치 딱 채고 소문을 다 내가지고 가짜 결혼을 진짜 결혼인가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송건이 유비를 죽이게 되면은 자기 동생의 남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죽이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못 죽이잖아요. 그때 유비가 오나라에 장가 가려고 결혼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인사하러 갑니까? 그래 할 때에 그 조자룡, 그 유명한 유비의 아들을 혼자 딱 가가지고 조조진영에서 구출했다는 그 조자룡에게 손에다가 비단 주머니 3개를 그 주면서 위급할 때 하나씩 풀어봐라. 그게 비단 주머니 이야기단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 아까의 모티브라고 말씀드린. 그래서 소문 퍼뜨리는 거, 그리고 유비가 막 한 달 동안 술 먹고 편안하게 지내니까 전쟁을 잊어먹으니까 거기 관성이 붙어가지고 유비가 태만해졌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유비를 일깨워주는 거하고, 지금은 전시라는 거죠.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때 말이죠. 그 유비에게 일깨우는 거, 그 두 번째.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자기 부인이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유비를 살릴 수 있도록,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3가지. 그게 비단 주머니죠. 유비를 살린 제갈량의 책략, 그게 비단 주머니인데, 이준석이 꺼낸 비상 주머니예요. 자기 꺼내는 것마다 우파를 죽이고 지지율 떨어뜨리고 말이에요. 이리 하는, 벌써 비상 주머니 몇 개 꺼냈잖아요. 몇 개 책 꺼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꺼낸 거, 그거 해가지고 윤석열이 죽이려고 말이죠. 비상 주머니, 사약 주머니, 그걸 가지고 비단 주머니라고 막 흔들어가지고 난리굿을 떨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가 제갈량 코스프레 해가지고 선전선동에 능한 괴벨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지가 뭐인 것처럼 국민들 속을 이렇게 염장지를 말이죠. 한 달을 지르고 계속 그랬잖아요. 후보 경선할 때도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봉합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태가 끝났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유승민이하고 김무성이하고 막 남자들끼리 뽀뽀도 하고 화해하자고 그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갈라섰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쇼는 쇼일 뿐이고 행사는 행사일 뿐이고, 윤석열이가 끌어안고 가지만은 이 시한폭탄이 언제라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주유 같거든요. 항상 유비를 죽이려고 말이죠. 책략을 쓰고 송건의 동생까지 이용해서라도 죽여보려고.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주유가 지게에 지가 넘어가서 지 시기 질투를 못 이겨가지고 경상도 말로 지짐에 지가 죽은 거예요. 집게에 지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유를 생각하면 저는 이준석이한테 비하면 주유가 기분 나쁘겠지만은 일단 뭐 나이는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나이는 36살에 주유가 생을 마감하거든. 이준석이의 정치 생명은
당대표 이번으로 끝이 나야 되고 끝이 났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파 내에서는 살 길은 있지요. 다음에 뭐 저쪽에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김종인이처럼 요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요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정치공학자 하는 거지. 정치공학. 그거 외에는 우파에서는 끝났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국민이 싫다 하는데 국민이 왕인데 뭐 하겠어요. 저런 사람 국회의원 나오고 이래야면 우리가 보따리 싸고도 다니면서 말릴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리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중책은 안 된다. 이번에까지 여기까지 자기 말한 대로 그렇다면 여기까지 딱 이번 대선까지 하고 우파는 유승민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유승민이 세력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나오면 당연히 정리가 되겠죠. 박근혜 중심으로 다시 그 박근혜를 정치 노선에 현장에 투입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또 국가를 위하는 듯 하면서 위하지 않는 또 배신자 유형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진심인 자들이 권력을 갖도록 진심이 아닌 자들이 코스프레 하는 자들이 권력을 갖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보세요. 코스프레에 국민들이 쏘으니까 독일이 그랬잖아요. 히틀러한테 막 괴벨스에 코스프레에 다 넘어가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 한 권이 끝장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히틀러에 그 코스프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